이번 시간에는 벡터 미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변수가 하나인 함수 fx에서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도함수는 변수가 dx만큼 변할 때 함수 fx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면 상미분 한다는 것은 함수 f를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x, y, g 모두 3개인 경우 함수 g, x, y, g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위치가 dl, 즉 x축으로 dx만큼, y축으로 dy만큼, g축으로 dg만큼 변화량이 있을 때 함수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함수 g의 변화량은 x방향으로의 변화량, 편미분 기호를 써가지고 편미분을 하면 x방향의 변화량에 대해서 dx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의 편미분에 dy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g방향으로 편미분한 값에 dg를 곱해준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을 잘 보시면 마치 두 개의 벡터를 스칼라 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각각의 함수 g에 대한 x 변화율, y 변화율, g 변화율을 각각의 x 성분, y 성분, g 성분으로 나타내주고 그 옆에 각각 단위 벡터 ij, k를 덧붙여주면 마치 이것이 하나의 벡터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x, y, g를 우리가 공간상에서 그 위치의 변화율 dx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각각 이렇게 써주면 마치 벡터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del g하고 dl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스칼라 곱은 정의가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 각이라고 했을 때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을 취한 것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델 벡터를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함수 g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데 함수 g의 기울기는 변화가 가장 클 때를 그 기울기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델 g를 이와 같이 벡터 표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g는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 역삼각형의 화살표 표시를 한 벡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자를 델 연산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표현은 이와 같은 벡터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델 연산자에 대해서 발산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발산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기하학적으로 보면 발산의 의미는 어떠한 벡터 A가 있을 때 이 벡터가 각 점에서 얼마만큼 퍼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벡터 A에다가 발산,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그 값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 벡터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값이 되면 밖에서 안쪽으로 모여드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수학적인 표현을 알아보면요. 벡터 A의 델 오퍼레이터를 스칼라 곱을 시켜준 것이 이제 그 다이버전스인데요. 각각의 델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A 벡터에 이번에는 스칼라 곱을 취해주면 스칼라 곱인 경우에는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의 값은 살아남지만 예를 들어서 I 성분과 그 다음에 J 성분, 그러니까 X 성분과 Y 성분의 곱은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스칼라 곱은 0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이 벡터 A를 각각 X, Y, G에 대해서 A의 X 성분을 X로 편미분한 값, 그 다음에 벡터 A의 Y 성분을 Y로 편미분한 값, 그 다음에 벡터
A의 지성분을 G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델 연산자의 발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델 연산자의 회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회전은 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파마머리 컬 나온다고 하지요. 그때의 컬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곡선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 벡터 A가 각 점에서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얼마만큼 소용돌이 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A의 컬을 취해주면요. 얘는 델 오퍼레이터의 벡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벡터 A의 벡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크로스는 크로스곱, 즉 벡터곱을 의미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결과값이 벡터곱의 결과값은 벡터량이 나오죠. 정의상으로는 같은 방향의 성분끼리 곱한 것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직교하는 성분끼리 곱해주면 그 크기 두 개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나고 그 부호는 즉 방향을 나타내는데 부호는 오른손이 돌아가는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이와 같이 부호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별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X 성분으로 라운드 D AG 나누기 라운드 Y, 그 다음에 라운드 D AY, 라운드 G를 이제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성분, G 성분도 각각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벡터 미분의 성질을 볼 텐데요. 먼저 몇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알파는 상수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와 G는 스칼라 함수, 그 다음에 A, B는 각각 여기 위에 화살표를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벡터 A와 벡터 B는 벡터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칼라 함수에 더하기로 묶여진 거에 대해서 전체의 델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이 경우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요. 각각 마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 함수와 B 벡터 함수의 덧셈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 나누어서 분배 법칙 하듯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 함수의 덧셈에 대해서 컬을 취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 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스칼라 함수나 벡터 함수의 상수가 곱해진 경우, 알파라는 상수가 곱해진 경우에 이 앞에 다이버전스, 델 혹은 컬이 취해졌을 때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이 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F 곱하기 G에 대해서 델 오퍼레이터를 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칼라 함수 곱하기 스칼라 함수 역시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마치 합성미분법에서처럼 앞에 거 먼저 델 오퍼레이터 취해주고 뒤에 G 함수를 곱해준 거에다가 그 다음에는 뒤에 G 함수에 대해서 델 오퍼레이터를 취해준 것을 F 함수에 곱해주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식은 조금 복잡한데요. 두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에 델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면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4개의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할 때 참고 도서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함수에 스칼라 함수가 곱해진 경우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요. 그 경우에는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에다가 벡터 함수 A를 스칼라 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스칼라 함수 F를 앞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벡터 함수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은 백햄 룰이라고 해서 좀 많이 이용되는 식인데요. A 벡터와 B 벡터가 벡터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앞에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그 경우에는 벡터 B에다가 A 벡터 컬 A를 이제 스칼라 곱 해주신 거 빼기 A 벡터의 컬 B를 스칼라 곱 해주신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함수에 스칼라 함수가 곱해진 경우에 컬을 취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풀어서 계산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컬에 이번에는 두 벡터의 벡터 곱에다가 컬을 취해 주시면 이 경우에도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을 받는 식으로 바꾸어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벡터 미분에서도 2번 미분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이계 도함수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t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에 델을 취해주고요. 그 델 취해준 그 함수에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그 경우에는 마치 이 델 오퍼레이터가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벡터 2개를 스칼라 곱해준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가 델 오퍼레이터의 제곱으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함수 t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 t에 델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컬을 취해주면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델 오퍼레이터를 스칼라 함수에 2번 취해줘서 마치 이와 같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연산자를 우리가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하고요. XYZ 직교 좌표계, 카티시안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의 X에 대한 2번 미분한 편미분 플러스 Y에 대해서 편미분을 2번 미분한 것, 그 다음에 G 성분에 대해서 편미분을 2번 한 거와 같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